퉁퉁포와 시즈모드로 유명한 스타의 얼굴 마담 시즈탱크를 만들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른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바로 시즈탱크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민속놀이의 경지에 오른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는 새 종족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테란, 저그, 프로토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친밀감이 느껴지는 건 코파는 SCB가 있는 테란인데요. 공상과학물인 스타크래프트는 우주에서 외계 종족이랑 싸운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이오닉같이 판타지적인 걸 제외하면 테란의 무기는 현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는데요. 당장 마린의 사거리 업그레이드인 열화 우라늄탄은 현실에서도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뚫기 위해 쓰이죠. 거기에 스타크래프트2에 새로 등장한 업그레이드인 전투방패는 배틀크루저의 장갑과 같은 재질인데요. 현실에서도 방탄판으로 많이 쓰는 AR-500 강판은 선박에 쓰는 강판을 좀 약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 두 개는 끼워서 맞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즈탱크는 생김새부터가 현실의 영향을 진하게 받았는데요. 다른 유닛들은 뭔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데 유독 시즈탱크만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시즈탱크는 생김새만 그렇지 알맹이는 공상과학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시즈탱크는 스타크래프트2까지 포함하면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스타크래프트1에서 나온 아크라이트와 스타크래프트2에서 나온 크루시오죠. 이 두 모델의 공통점은 누가 뭐래도 시즈모드인데요. 평소에는 퉁퉁포라는 별명이 붙은 주포로 적 유닛을 뭔가 맥없이 공격하지만 시즈모드로 전환하는 순간 진가가 발휘되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됩니다. 왜 현실에서는 전차와 자주포를 합치지 않을까요? 전차와 자주포의 구조가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결론은 이도저도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이 한 말이 있죠. 전차에 백화점을 차리려 하냐고. 냉전 당시 미군은 차기 장갑차를 개발할 때 정찰도 하고 전차도 잡고 병력 수송도 하는 만능이 되길 원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M2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는 미군이 원한 대로 정찰도 하고 전차도 잡고 병력 수송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병력 수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찰하면서 대전차 미사일로 전차를 잡는 위력 정찰까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늘어난 만큼 탄약도 더 실어야 하는 탓에 여유 공간이 줄어들어서 보병을 겨우 6명밖에 못 실어 나르는데요. 6명이면 충분하지 않냐고요? 한 개 분대가 6명이면 상관없지만 문제는 한 개 분대는 8명이 넘죠. 당사자인 미군도 4명으로 구성된 팀 2개로 한 개 분대가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미군은 브래들리를 잘 써왔지만 수송력이 부족한 나머지 방어력이 부족한 험비를 대량으로 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래들리만 봐도 알 수 있듯 무기의 역할을 나눈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차와 자주포를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즈탱크는 탱크 모드와 시즈 모드에서 쓰는 탄약이 다릅니다. 아크라이트 모델 기준 탱크 모드에서는 80mm 포를, 시즈 모드에서는 120mm 포를 쓰죠. 이 말인즉 전차 하나에 두 가지 탄약을 동시에 실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면 병력을 수송하지 않는 전차라도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전차 승무원들에게 내부 공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내부 공간이 좁을수록 전차 승무원들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고 이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잘 와닿지 않으면 세탁기 통에 들어가서 1시간만 있어보면 됩니다. 시즈탱크는 포수, 조종수, 전차장 3명이 타는데 현대전차보다 승무원은 덜 필요하지만 탄약을 두 가지나 실으면 내부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구수는 이네요. 왜냐하면 시즈탱크는 혼자서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 평소에는 전차장이 포수까지 하는 건가요? 이러면 자동장전 장치가 있다고 해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시즈탱크는 게임과 달리 설정상으로는 병력 수송까지 가능한데요.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차, 자주포, 병력 수송차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체 어디에 마린이 탈 공간이 있을까요? 시즈탱크는 이미 승무원과 두 가지 탄약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시즈탱크의 크기가 커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적에게 들켜 공격당할 확률이 높아지죠. 2차 대전에서 활약한 M4 셔먼도 전고가 높다며 불만이 많았는데 이거보다 크면 그냥 답이 없습니다. 어찌어찌 이런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치면 시즈탱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시즈탱크를 현실에서 만들게 되면 포탑에 있는 대로 다 때려박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차와 자주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시즈탱크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전방에 전차포, 후방에 야포를 달거나 포를 별다른 장비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굉장히 엄청난 잡종이네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야포보다 전차포를 더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장갑으로 후방에 짱 박혀서 화력 지원만 할 거면 튼튼한 장갑이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장갑이 얇아지면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당당하게 나서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테라는 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걸까요? 테라는 사실 시즈 탱크를 시즈 모드만 쓰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몸인 골리앗만 가지고 공격하긴 어려웠고 하는 수 없이 탱크 모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로 운용한 거죠. 그러니까 시즈 탱크는 무기 분류만 놓고 보자면 이동식포, 즉 자주포라는 건데요. 이러니 탱크 모드가 잘 안 쓰이죠. 그러면 변형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미 이사할 때 쓰는 이동식 크레인만 봐도 알겠지만 포를 쏘기 위한 산발이는 문제없고 포탑의 변형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인데요. 만약 무기가 변형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지고 관리도 까다로워지는데 이는 유지비가 비싸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F-14 톰캣이 있는데요. 톰캣은 날개가 변형할 수 있는 덕에 낭만을 치사량까지 찍은 것으로 모자라 실용성까지 챙긴 멋진 녀석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날개가 변형하는 탓에 유지비까지 덩달아 올라서 결국 퇴역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즈 탱크를 만들게 되면 대량으로 굴리려니 비싼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시즈 탱크가 기술의 결정체인 이유는 이 숱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것도 있지만 공수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큽니다. 무슨 그거 가지고 기술의 결정체라고 하냐고요? 일단 들어보시면 압니다. C-17 같은 대형 수송기는 무거운 전차도 실어 나를 수 있지만 공중에서 투하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그 이유는 전차가 무진장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송기 후방 문을 열고 지면에 최대한 붙어 전차를 내리는 방식을 썼지만 사고나기 딱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차를 내리면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변해 조종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지고 전차가 파손될 가능성도 컸죠. 게다가 전차를 공수하게 되면 승무원을 태우지 않은 빈 전차를 공수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차가 지면에 닿을 때 그 충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아예 페이로드에 보조 로켓을 달아서 역분사를 통해 전차를 공수해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장에 돌아다니는 건 공수전차가 아닌 공수경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주포는 주력전차와 엇비슷하지만 장갑은 훨씬 얇은 경전차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시즈 탱크는 주력전차 정도로 무겁습니다. 소설의 묘사에 따르면 시즈 탱크의 중량은 60톤인데요. 이는 미국의 주력전차인 M1 에이브럼스와 비슷한 무게입니다. 이런 걸 2대씩 실어 나르는 드랍쉽의 수송력은 무려 120톤 이상이라는 건데요. 이는 중형 세단을 80대나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으로 공상과학의 영역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의외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실된 무리아는 세계 최대의 수송기라는 타이틀답게 무려 250톤의 수송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컷신이나 일러스트의 묘사를 보면 드랍쉽은 엔진을 끄지 않은 채로 지면에 착륙해 후방문을 열어서 시즈 탱크를 내리는데요. 마리는 지면에 착륙하지 않아도 공수할 수 있지만 시즈 탱크가 그렇다는 묘사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즈 탱크를 수송기당 2대씩 실어 나르는 건 돈이 무지막지하게 깨지는 일인데요. 시즈 탱크 자체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실어 나르려면 대형 수송기까지 필요하죠. 정리하자면 시즈 탱크는 만들기도 어려운데 만들더라도 무기로서의 포지션이 애매해 제대로 써먹기 곤란하고 돈도 많이 든다는 건데요. 괜히 전차에 백화점을 안 차리는 게 아니죠. 시즈 탱크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